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얼마 전에 260달러 고점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의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터졌고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이 애플 같은 경우도 거기서 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투심이 약간 꺾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 주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율 0.9%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이에 따라서 대차장구도 약간의 증가세를 띄었는데 다만 뭐 수치적으로 아직 우리가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뭐 1% 정도면 전혀 걱정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동사 관련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매출 뭐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도 올해도 괜찮았지만 내년에 좀 더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비타도 마찬가지고 순이익은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좀 눌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큰 폭의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더 큰 폭의 상승.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이 올해도 괜찮지만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실적에 지금 예상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당은 여러분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뭐 23센트에서 최근에 26, 27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땐 지금 배당 수익률 0.43%좀 소소하지만 챙겨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볼까요? 일단 뭐 과거 300에서 400, 최근에 500대까지 올라왔는데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없죠. 왜냐면 이제 사업 구조상 이제 외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매입 채무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게 되면 ROE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뭐 ROE가 지금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거의 드문데 세 자릿수는 지금 뭐 170, 최근에 좀 내려온 게 150. 그래서 수익성은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높은 상황이고, 자, 이어서 이제 동사 PER 보시게 되면 36.1배, 그리고 PBR은 51.3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같이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세 관련 내용인데 트럼프가 이제 지난 1일이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를 포함해서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을 대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아이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고 이에 따라서 수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주긴 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성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런 AI 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오는 보급형 아이폰 모델이 이달 중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아이폰 SE4가 이번에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가 되고 이달 말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아이폰 SE4는 지난 이제 22년 3월 아이폰 SE3가 출시된 이후 약 3년 만에 출시되는 보급형 아이폰 모델이 되겠고요. 출시 간격이 상당히 길었던 만큼 이 업계에서는 아이폰 SE4가 전작에 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구글에 이어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애플의 최대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및 외부 결제 차단, 서비스 차단 등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이 미국 빅테크에도 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이런 관점에서 많이 조금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악재는 어쨌든 중국 관련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애플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태블릿 시장 점유율을 42.3%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애플이 24년 4분기 약 1690만 대 아이패드를 출하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굉장히 좋은 성장 수치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시장 점유율 42.3%로 이제 전체 시장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700만 대를 출하한 삼성전자가 점유율 17.8%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이 따랐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M4 칩 아이패드 프로를 이제 새롭게 내놨고요. 아이패드 미니에는 A17 자 프로 칩을,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칩을 추가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플은 저가형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애플의 로봇 연구팀이 램프처럼 생긴 탁상형 로봇 시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막 뉴스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 애플이 최근 해당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제품은 일단 시리에 기반해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화상 통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제어 센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26년 또는 27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1000, 약 145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중국 관련 악재들이 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도 진입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다만 메리트가 막 엄청 크다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금 관망하다 들어가는 게 근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도 가능은 한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조금 더 관망했다가 불확실성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이슈를 지켜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좀 되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괜찮지만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관세 이슈들, 뭐 중국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는 좀 걸 수가 있어요.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는 걸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 뭐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니까 이제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던지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차분히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꾸준하게 장기로 보유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요 일단 $27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리스크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살짝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270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충분히 $300 위에까지 목표 주가 올려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지금 그 정도로 열려 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는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항상.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 하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그래봐야 10%뭐 초반대 될 것 같네요. 꼭대기에서 물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물 타지 마세요. 물려 계신 분들도. 그래서 여기선 어차피 물 타봐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평단 얼마 내려오지도 않는데 비중만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